네, 소방전기 일반의 5번째 강의는 전류와 저항의 정의, 옴의 법칙, 저항의 연결, 키리호프의 법칙, 휘트스톤 브리지의 평형 이렇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전류와 저항의 정의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전류는 I는 기호로 전류는 I라고 하고 단위는 암페어라고 합니다. 얘는 Q가 뭐였죠? 전하였죠, 전하량. 그 Q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를 이제 우리가 전류라고 합니다. 정의상. 그 다음에 두 번째, 저항은 단위로 R이라고 하고, 단위가 아니라 기호로. 단위는 이거죠. 이거 뭐라고 하죠? 옴이라고 하죠, 옴. 옴. 얘는 정의상으로 로 곱하기 A분의 L이 됩니다. 이전에 그 자기저항 기억나요? 자기저항은 뭐였어요? RM은 뮤분의 1 A분의 L이었죠? 얘는 자기저항이 아니라 이제 그냥 저항이기 때문에 A분의 1은 똑같은데 앞에 있는 게 좀 달라집니다. 뮤분의 1이 아니라 로로 달라져요. 자, 어쨌든 저항은 로 A분의 L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로는 뭐냐면 이 로 얘는 비저항이라고 해요. 비저항. 알겠나요? 단위는 옴 곱하기 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일단 이거 정의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 비저항 값을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비저항 값, 대표적인 물질 비저항 값 3개가 뭐가 있냐면 3가지가 있거든요. 자, 연동, 경동, 알루미늄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값들에 대해서 비저항 값이 어떻게 되냐면은 58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55분의 1 잠깐만요. 55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35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전부 다 단위는 이거죠. 이렇게 됩니다. 이거 3가지 값은 외워놓으셔야 돼요. 연동, 경동, 알루미늄일 때 값들이 이렇게 비저항 값이 이렇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비저항 값 있잖아요. 얘가 이런 식도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알파가 저항 온도 계수거든요. 저항 온도 계수. 델타 T는 온도 변화예요. 온도 변화량.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온도가 어떻게 변화됐을 때 처음 로제로를 기준으로 했을 때 로가 로제로에다가 1 플러스 알파 델타 T를 곱한 것만큼 변화된다. 이런 식으로 좀 추가적으로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옴의 법칙을 해볼게요. 옴의 법칙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옴의 법칙은 뭐예요? V는 IR이죠? 전압, 전류, 저항이죠? V는 IR. 그죠? 전압은 단위가 볼트, 전류는 암페어, 저항은 옴. 아까 했었던 거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식이 뭐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I는 뭐 R분의 V라고 할 수도 있고, R은 또 뭐라고 할 수 있어요? I분의 V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식이. 자, 옴의 법칙은 일단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저항의 연결로 가볼게요. 저항을 연결할 때는 크게 연결 방식은 직렬과 병렬 방식이 있습니다. 직렬일 때는 R이 시그마 R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저항 값을 다 더해주면은 합성 저항 R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I는 R분의 V가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이게 동일한데 일단 V는 IR 오메 법칙에서 I는 R분의 V가 맞죠. 근데 직렬일 때는 전류가 다 똑같이 동일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전압은 어떻게 되냐면 전압은 비례 분배가 됩니다. 제가 이걸 명칭을 붙였는데 비례 분배가 돼요. 비례 분배. 자, 이걸 좀 이따 좀 알아볼게요. 자,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역수입니다. R분의 1이 시그마 R분의 1이 돼요. 그러니까 합성 저항이 R이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관계선이 성립하냐면 R분의 1 있죠. 모든 저항값을 역수를 다 더하면 그게 합성 저항값 합성 저항값의 역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V는 IR.
이것도 오메 법칙인데 이 전압값 있죠? 전압값은 병렬일 때는 동일하다. 직렬일 때는 전류가 동일했잖아요. 병렬일 때는 전압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I는 아까 비례분배였었죠. 직렬일 때 얘는 반비례 분배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이제 일종의 뭐라 그러지 정리한 용어인데 이거 되게 유용할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직렬일 때는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걸 직렬이라고 하잖아요. 이어져 있는 거. 병렬은 뭐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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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띡띡 이게 병렬이죠. 직렬과 병렬 차이 알죠? 자, 그럼 직렬일 때는 여기가 R1이고 R2라고 하면 여기에 전류 I가 흐릅니다. 그러면 여기에 V1과 V2라는 전압이 각각 걸릴 때고 전체 V는 이렇게 크게 V라고 쓸게요. 그러면 합성 저항이 어떻게 돼요? 합성 저항 R은 이 식에서 어떻게 된다 했었죠? 그냥 두 개 더해주라 했었죠. 그리고 I는 R분의 V인가요? 얘는 그냥 그러니까 이 전류 I 있잖아. 얘는 두 개 다 두 놈 다 그냥 똑같이 흐른다는 거예요. 똑같은 전류 I로 동일하다. 그 다음에 전압은 어떻게 된 거야? 전압은 비례분배인데 자 이게 왜 비례분배가 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저항이 걸리는 전압은 V1은 I 어른이죠. 오메 법칙에 의해서. 근데 I가 뭐예요? I가 얼분의 V잖아요. 그쵸? 근데 자 봐봐요. 그러면 자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쓸 거냐면 이렇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여기서 R분의 V인데 이 R이 합성저항 R이잖아요. 얘가 R1 플러스 R2분의 V가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이 I 값을 이 I 값에다가 얘를 고스란히 대입해주면 R1 플러스 R2분의 R1 V가 되는 거죠. V2는 어떻게 돼요? 이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R2V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봐봐요. V1은 지금 V 값을 어떻게 분배받는 거예요? R1 더하기 R2가 전체 이제 그 총 어떤 비율이잖아요. 그 중에서 V1은 자기의 저항값인 R1만큼을 갖고 간다고요. V2는요? 전체 V에서 R1 플러스 R2분의 R2, 자기의 저항값이 R2만큼의 전압을 갖고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비례분배라고 이제 표시를 한 겁니다. 자, 병렬일 때는 자, 봐봐요. 여기 R1, R2, V1, V2, 그 다음에 전류가 여기 I1, I2죠. 자, 일단 제가 합성저항부터 볼까요? 합성저항 R은 뭐가 돼요? 제가 어떻게 한다 했었어요? 이거죠, 이거.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잠깐 어떻게 쓰냐면 R분의 1은 R1분의 1 더하기 R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통분하면은 이렇게 되죠. R1, R2분의 R1 플러스 R2. 맞죠. 그런데 이거를 역수로 해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R1 더하기 R2분의 R1, R2 되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저항이 있을 때 병렬 연결은 매번 이제 이런 공식을 쓰기가 좀 귀찮으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외워놓기도 합니다. 뭐예요? 두 저항이 있을 때는 두 저항이 합분의 두 저항의 곱 이렇게 좀 외워놔요. 두 개의 저항이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합분의 곱이 됩니다. 세 개의 저항이 있을 때 이렇게 될까요? 이거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 R분의 1은 이거잖아요. 그죠? 이거 통분하면 어떻게 돼요? R1, R2, R3, R2, R3 그 다음에 R1, R3 그 다음에 R1, R2죠? 이거 지금 얘 역수 취하면은 이거 되나요?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일 때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세 개일 때는 그냥 R분의 1은 시그마 R분의 1이라는 식 쓰셔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전압 있잖아요, 전압. 전압은 I R인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했었어 제가? 그냥 동일하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V1과 V2가 사실 그냥 둘 다 V예요, V. 지금 얘랑 똑같다고 애초에 그냥. 그 다음에 자 I1은 R1분의 V1이죠. R1분의 V죠. 근데 V가 IR인데 얘가 I 이거 맞나요? 합성 저항이 이거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뭐냐 여기에다가 이거를 대입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R1 플러스 R2 R1이 하나씩 지워지니까 이렇게 하나 되고 I2는 R2분의 V니까 이번에는 R2가 지워져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반비례 분배라는 거예요. 왜요? I1은 전류가 분배가 되는데 반비례 분배가 돼요. 왜요? R1 더하기 R2분의 I1인데 R1이 아니라 R2로의 비율을 가져간다고요. I2일 때는요. R1 더하기 R2에서 R1의 비율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서로 크로스돼서 분배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불렀냐면은 반비례 분배가 된다. 뭐 일단 이렇게 알아두시면은 좀 할 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거 그때그때마다 식을 유도하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귀찮고 좀 번거로우니까 이제 일단 합성저항에 대한 식은 알아두셔야겠죠. 이거 얘네들은 당연히 알아두셔야 되고 또 직렬일 때는 전류가 같고 정렬일 때는 전압이 같고 그 다음에 직렬일 때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 비례 분배가 되고 병렬일 때는 전류가 반비례 분배가 된다. 이 정도 사실을 좀 외워놓으시면 좀 금방금방 이제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키르이호프의 법칙. 자, 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것도 이제 좀 빨리빨리 볼게요. 교차점 법칙. 그 다음에 고리 법칙. 이렇게 있습니다. 교차점 법칙은 뭐냐면, 어떤 점에서 들어간 전류랑 나간 전류는 당연히 같아야 된다는 소리예요. 들어간 전류랑 나간 전류는 같아야 된다. 어떤 교차점에서. 고리 법칙은 어떤 폐회로를 구성했을 때 전압의 변화량은 결국 0이 된다는 소리거든요. 어떤 회로가 이렇게 어떻게든 회로가 뭐 이런 식으로 폐회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다시 여기로 왔을 때는 전압의 변화량이 0이 돼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전압이 증가하더라도 여기서 그만큼 똑같이 소비해주기 때문에 결국 델타 V 전압의 변화량은 폐회로일 때는 0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 자체는 되게 직관적이고 단순해요. 그래서 이제 보면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거를 이것도 제가 좀 일종의 정리를 해본 건데 이게 그 진행 방향을 우리가 먼저 설정해서 이거를 계산을 해나가거든요. 근데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이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충전과 소비의 개념이라 부르는데, 자 봐봐요. 그러니까 고리 법칙 할 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어떤 저항이랑 이제 전지 배터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고리 법칙은 폐회로니까 이제 뭐 시계 방향을 할지 또는 반시계 방향을 할지 뭐 자기 마음대로 일단은 그 진행 방향을 설정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진행 방향을 설정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자, 그러니까 진행 방향 그냥 제가 임의로 설정해 준 거고 뭐로 설정은 상관없어요. 근데 전류라던가 전압 같은 경우는 이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방향이 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전류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흐를 수도 있고 또는 이런 방향으로 흐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죠. 진행 방향과 무관하게 저항은 지금 전류가 흐르는 방향은 당연히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자, 진행 방향과 전류의 방향이 똑같으면 얘는 소비의 개념을 갑니다. 소비.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빼줘야 돼요. 그 다음에 진행 방향과 전류가 반대 방향이면 얘는 충전의 개념을 가 충전.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리 모양으로 해서 계산할 때 제가 지금 진행 방향을 예로 잡았잖아요. 이쪽으로 갈 때 이쪽 가다가 지금 저항을 만났어요. 만났는데 저항의 전류 값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는 중이라면은 얘는 충전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을 전압 값을 더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얘처럼 얘는 그
그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지금 그 얘랑 똑같은 진행 방향 속에서 이렇게 가잖아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소비가 아니에요, 소비. 이 전압값만큼, 얘가 갖는 전압값만큼 빼줘야 된다고요. 근데 진행 방향 똑같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데 지금 뭐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전의 개념으로 갑니다. 충전. 그러니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반대로 있으면 충전의 개념으로 간다는 소리예요. 아시겠나요? 자, 자 일단은 잠깐만요. 지금 제가 뭐 잘못 말했죠? 이게 잘못 말했는데 잠깐만요. 지금 그 뭐냐 진행 방향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로 끝내고 지금 이 케이스 있잖아요. 이 케이스일 때는 지금 얘가 고정된 상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정된 상태에서 우리가 진행을 이렇게 잡으면은 얘는 소비의 개념으로 간다는 거고,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얘는 충전의 개념으로 간다는 소리입니다. 네, 제가 잘못 말했네. 자 지금 좀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한 번만 더 설명해 보면은, 자 저항이 있고 이렇게 배터리 이렇게 있을 때 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겠죠. 무조건 긴 쪽이 플러스고 짧은 쪽이 마이너스니까. 이때 자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이면은 진행 방향이 이쪽 방향인데 지금 여기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있다. 그럼 얘는 뭐다? 소비. 진행 방향이 이렇게 똑같이 왼쪽 오른쪽 가는데 전류가 역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때는 충전.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은 소비. 이렇게 진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충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얘는 예시를 보면은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볼게요. 자, 이건 이제 어떻게 푸냐면,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제 뭐 전류를 이제 다 구하려고 합니다. 근데 전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를 I1, 여기를 I2, 여기를 I3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쵸? 참고로 I2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쭉 다 뭐겠어요? 같은 전류 I2인 거예요. 그죠? I3도 어떻게 돼요? 여기까지 다 I3입니다. 이런 식으로. I1도 이렇게 가서 이게 다 I1인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교차점에서 교차점까지는, 여기가 교차점이잖아요. 교차점에서 교차점까지는 다 같은 전류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면 첫 번째, 아까 첫 번째가 뭐였죠? 법칙이 교차점 법칙. 교차점에서 전류의 인 들어가는 거 아웃은 같다. 자, 이거 봐봐요. 교차점 들어가는 건 I1이죠. 나가는 건 누구예요? I2랑 I3죠. 이 둘이 같다. 이거 되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죠? 되게 직관적으로 당연하죠. 들어간 만큼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그 고리 법칙. 폐회로를 다 하나 선정해가지고 이제 가는 건데, 자, 제가 먼저 설정해볼 폐회로는 이겁니다. 이거 방향은 이렇게 방향을 갈게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 방향, 시계 방향을 진행 방향으로 설정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자 봐봐요. 일단 이렇게 가죠. 자,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잖아요. 제가 이렇게 진행 방향이 이거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러면 뭐라 했어요? 제가 위에서 이거지. 이거 충전이야, 충전.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더해줘야 돼요. 더해주는 거. 그 다음에 또 진행을 쭉 해볼게요. 그럼 여기를 지나죠. 여기는 전류가 I1이죠. I1이 5ohm에 흐르는데 제가 여기서 진행 방향이 이쪽인데 전류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은 소비라 했었죠. 소비. 그럼 소비니까 빼줘야 된다고요. 그럼 빼기, 이 전압이 뭐예요? 오메 법칙에서 I랑 R을 곱한 거니까 5I1이죠. 그래서 지금 전압끼리 다 보는 거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여기죠. 여기는 어떻게 돼요? 똑같이 소비 맞나요? 소비 10 I3 되는 거 맞나요? 그럼 얘가 뭐가 돼요? 0. 왜요? 델타 V, 폐율을 볼 때 델타 V는 0이 돼야 되니까. 자, 이 식도 있고 또 식이 있어요. 어떻게 또 식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한번 세워볼게요. 이 폐회로 해서 진행 방향도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일단 여기 볼까요? 여기는 충전이에요, 소비예요? 소비죠, 소비. 그 다음에 이게 쭉 가다가
지금 여기는 소비, 여기는요? 여기는 지금 이렇게 있을 때 여기가 i3죠. 그쵸? 근데 진행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진행 방향이 여기죠. 지금 두 개 반대죠. 그럼 제가 어떻게 하자 했었죠? 이건 충전이에요, 충전. 여기 있잖아요. 진행 방향이 이건데 전류가 역방이면 충전이라 했었죠? 얘는 충전된다고, 충전이.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거예요? 더해줘야죠. 이렇게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그 연립 방식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돼요? i2는 i3다. 얘는요? 지금 5i1 플러스 10i3가 10이잖아요. 그리고 다 5로 나눠주고 i3를 i2로 교체할게요. 그러면은 i1 더하기 2i2가 2가 되는 거 맞나요? 그래서 i1이 뭐가 돼요? 2 빼기 2i2가 되죠. 자, 지금 i3도 i2, i1도 i2에 대한 식으로 바꿨죠. 이거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러면은 i1은 이거고 i2고 i3는 또 i2랑 똑같아져. 그러면은 2i2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4i2가 2니까 i2는 2분의 1인가요? 그럼 i2가 2분의 1이니까 i3도 2분의 1이고 i1은 뭐가 돼요? 2 빼기 1에서 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i2랑 i3는 2분의 1A, i1은 1A 되는 겁니다. 알겠나요? i1 1A, i2 2분의 1A, i3 2분의 1A. 아시겠나요? 이거 한번 검토 한번 해볼까요? 이거 진짜 맞나? 자 봐봐요. 아이쿠. 검토를 한번 해보면 얘를 우리가 그 저항에 연결해서 했던 그 지금 이게 연결을 한번 볼게요. 자 봐봐요. 자 색깔을 바꿔야겠는데 보라색? 이걸로 한번 보죠. 자 봐봐요. 지금 이 회로에서 지금 이놈과 이놈은 둘이 병렬 연결이에요. 병렬. 그러니까 이 회로를 지금 단순화시키면 어떻게 되냐면은 띵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지금 10옴, 10옴, 5옴 이렇게 된다고요. 여기 10V. 이거 이해됐나요? 지금 얘는 직렬로 되고 이렇게 두 개는 병렬로 연결돼서 지금 이런 회로, 등가 회로로 이렇게 좀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우리는 합성저항 기억나죠? 병렬일 때 합성저항 뭐예요? 지금 그 지금 얘가 병렬이니까 합 두 개니까 합분에 곱할게요. 그러면 10 더하기 10분의 10 곱하기 10이죠. 이거 뭐죠? 5 맞나요? 그럼 얘가 사실 뭐랑 똑같은 거예요? 띵 5옴 5옴 10V 얘랑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직렬 연결일 때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 했었어요? 비례 분배가 된다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얘는 각각 어떻게 된 거예요? 5V씩 걸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전류는 어떻게 돼요? 전류 I는 R분의 V죠. 그럼 5분의 5니까 뭐예요? 1인가요? 그러니까 전류가 1이 흐른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1이 흐르는 거 맞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여기 지금 1이 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I1이 1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럼 I2랑 I3는 어떻게 구해요? 전류는? 지금 얘를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시키면은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가 뭐였어요? 전류가? 그 1A였었나요? 그리고 여기 각각 둘 다 15옴이었었죠. 그죠? 그러면 병렬 연결일 때는 전류가 어떻게 된다 했었어요? 전류가 반비례 분배가 된다 했었나요? 근데 둘이 어차피 저항이 같죠? 그러니까 둘이 그냥 똑같이 전류가 분배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2분의 LA, 2분의 LA 이렇게 둘 다 같은 전류가 2분의 LA씩 이렇게 흘러가지고 다시 모이면은 1A로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둘 다 맞죠? 그러니까 검토해보니까 맞죠? 자, 마지막 휘트스톤 브릿지 한번 볼게요. 얘는 증명은 생략하고 그냥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뭐냐면 그냥 이렇게 지금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이 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휴트스톤 브릿지가 이런 구조인데 검유기에 측정된 전류값이 0일 때 평행이라고 한다. 이게 지금 검유기거든요. 이거에 측정된 전류값이 0일 때 이때 휴트스톤 브릿지의 평행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족하려면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크로스 시켜서 같으면 돼요. 지금 얘처럼 R1, R4 R1, R4가 R2, R3랑 어떻게 되면 같으면 된다. 그냥 크로스한 것끼리 저항끼리 곱해서 같으면 된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전류와 저항의 정의, 옴의 법칙, 저항의 연결, 키르호프의 법칙, 휘트스톤 브리지의 평행까지 했습니다. 오케이, 다음에 뵐게요.